제가 막 내리면 손도 같이 내리고. 네. 큐를 주시면 그때부터 좀 잡담을 하기 시작할게요. 네네네. 우리 떨지 말고 잘합시다. 이렇게 뵈니까 조명 아래서 뵈니까 색다르고. 그러게요. 화장도 평상시에 해주셔야 되는데 화장은 안 해주시고. 이런 거 드릴까요? 파이팅 같은 우리 거. 아자아자 네 우리 명 다 이렇게. 아자아자 네.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통통 동네 이야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즘엔 높아진 하늘과 시원해진 바람, 그리고 나뭇잎들을 보면 가을이 완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은 성북구에서도 북한산과 정릉천이 있어서 아주 자연 환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정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정릉 주민들을 모시고 삶터인 정릉, 삶터 정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떨지 마세요. 네. 네, 이렇게 뵈니까 더 동네에서 뵙다가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더 반가운데요. 자,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에서 우리 동네 능말 대표를 맡고 있는 정릉의 15년차 정필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릉 사동에 살고 있는 홍선희입니다. 저는 정릉에 33년째 살고 있는데요. 한 25년 정도는 저쪽 종로구에서 밥벌이하고 놀고 그러고 지냈고요. 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정릉에서 아주 질펀하게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와, 네. 멘트가 멋지십니다. 그대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연희고요. 저는 이제 정릉에 산 지는 이제 5년밖에 안 된 새내기 주민입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이 오랫동안 정릉에서 사시는지를 조금씩 그 재미와 맛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주민들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 하시는 네. 거를 제가 같이 네. 지원해드리고 활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군 특히 이런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마을 활동가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러고 보니까 정릉 사신 지 30년 차, 30년 내 차, 뭐 10년 대 차, 또 5년 대 차 이렇게 골고루 모이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정릉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 정릉은 현재 정릉이라고 하는 곳은 그 조선 시대에는 이곳이 경기도 양주군이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동네가 1, 2, 3, 4동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정릉하면 뭐 많이 예전에 떠올랐던 거는 이제 영화 배우가 있어요. 두 분이 있죠. 김지미 씨,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강수현 씨도 여기 살았어요. 그리고 소설가 박경희 선생님이 살았고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이 김교신이라고 그 마라토너 손기정의 양정고등학교 선생님의 트레이너였던 김교신 씨가 여기서 살면서 그분이 무교회주의자였거든요. 기독조선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여기 이제 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릉하면 정릉이 왕릉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태조의 정비인 신덕왕후의 능이 있는 곳입니다. 정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또 정릉하면은 여기 등산객들 많이 오잖아요. 북한산이 있고 정릉 계곡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무엇보다도 정릉에는 전통시장이 있죠. 천변을 정릉천을 끼고 있는 정릉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아, 네. 박수 한번 네, 해주시고요. 이거 공부한 거 아니시죠? 네. 기본입니다. 정릉에 살면 다 이렇게 돼요. 박사네요. 네. 저도 이제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많이 알게 됐고, 또 제가 아는 정릉에 사셨던 분들은 이제 유관순 열사의 오빠분이 살으셨고, 정말 유서 자연환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유서 깊은 동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릉에는 예.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도 있는데 현재도 굉장히 네. 성북구 특히 이제 서울시뿐만 아니라 네네. 전국적으로도 정릉에 많은 전국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정릉으로 벤치마킹을 오실 정도로 네. 정말 많은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릉천에서 개울장도 열리고요. 네, 주민들이 개울장. 참여하는 네. 정릉 버들잎 축제도 이제 곧 버들잎 하고요. 축제. 네. 그리고
그리고 그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네. 예술 창작소나 네. 네, 어린이 도서관, 네. 쇼카페 같은 것들 공동 육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예술 창작소에서요 최근 참여하는 거 있는데 제가 바투카다라고 하는 브라질 드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브라질 드럼이요? 네. 저 봤어요. 예, 선생님 예. 그 치시는 네. 거. 네, 언제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 정말 정릉에 이게 얘기만 듣고도 이야기가 많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로도 많은 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정릉에 사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정릉 네. 선생님. 저는 처음에는 도남동에서 20여 년을 살다가 돈에 맞춰서 사실은 정릉으로 집을 보러 갔어요. 네, 네. 집을 보러 갔었는데 우연히 빌라를 신축하는 데를 보러 갔는데 그 모델하우스가 문이 잠겼더라고요. 저녁이라. 그런데 마침 먼저 이사 들어와서 사신 분이 있어서 그 위층에 아, 그 빌라에? 네, 아. 그 3층에. 그래서 그분 집을 갔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분 부부가. 네. 그래가지고 아마 50%는 그 부부 때문에 그 이사하기로 결정을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좋으셨는데요? 너무 잘해주시고 정말 네. 아 여기서 하면 행복하게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냥 그래서 거기 이사를 가게 집 됐습니다.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었을까요? 집도 새 집이니까 깨끗해서 좋았지만 한 50%는 어쨌든 그 부부가 너무 좋고 사람이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딱 보고 어떻게 하세요? 아 막 너무 잘해주니까 제가 뿅 갔어요 아주 그 두 분한테. 네, 궁금해지는데요. 이웃이 좋아서 이사를 네, 하신 정말이에요. 거예요. 지금 항상 저는 어디 가서 그 이유 때문에 여기 이사 오게 됐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네, 나중에 그 이웃분을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고 네.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아직도 15년이 넘었는데. 그 집에서 계속 살고 계신 네네. 거예요? 지금도 아직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뭐, 좋은 분들이세요. 정릉에서 이제 자의적으로 안 나가신 거죠. 못 나가신 게 아니라. 그렇죠. 좋아서 네, 그러다 좋아요. 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릉을 떠나서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정릉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런가요? 네. 일단 좀 알아보도록 한번 와보세요. 하고요. 이사 오세요. 네, 홍선희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저는 원래 이제 서울 태생으로 결혼하기 전까지는 약수동에 살았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잠시 대학로에 살다가 시집 식구들이 있는 정릉으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시집이 6남매인데 미국에 간 그 셋째 딸 빼놓고 나머지 모든 식구들이 다 정릉에 살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정릉으로 오게 됐습니다. 뭐 정릉은 약간 뭐 종갓집 분위기죠. 오래 살거나 종갓집 분위기거나 뭐 같이 모여 살고. 네, 그런가요? 네, 저는 뭐 정릉 5년밖에 새내기 주민. 네. 5년밖에 안 돼서 뭐 속담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저는 친구 따라서 정릉 온 그런 상황인데요. 먼저 이제 결혼을 안 했던 여자 친구들이 먼저 정릉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이렇게 동네도 좋고 조용하고 집값도 싸고, 네. 그리고 주택가들이니까 좀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왔었는데 먼저 살던 친구들이 살아보니 좋더라. 너도 와라. 네, 그때 저도 직장이 종로였었거든요. 네. 저희 정릉이 또 교통이 교통이 좋잖아요. 좋죠. 네. 그래서 여기 제일 좋겠다 해서 살다 보니 이웃집에서 이제 김치도 나눠주시고 지나가다가 밥 잘 먹고 있냐 물어봐 주신 친정 엄마 같은 분도 시골 생기시고 분위기? 네. 도시에서 시골 네. 같은 분위기여서요. 그래서 조금씩 눌러 앉다가 직장도 성북구로 옮겨서 네. 계속 주민들하고 일할 수 있는 전 진짜 정릉 와서 직장도 잡고 이제 시집도 가게 되는 네, 아주 바람직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중요한 정릉으로 건 오세요. 드디어 이제 시집을 가시게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신랑이 누구신지 네. 그분도 정릉 분이세요? 정릉 혹시? 옆 동네, 네. 정릉 옆 동네 마을에 살고 있는 총각이고요. 네. 장릉 주민이 될 거래요. 네. 정릉 주민으로 이사 오게 하겠습니다. 누가 엮어주셨어요? 누가 소개시켜 주셨나요? 정확히는 정릉 주민들 마을 활동을 지원하다가 만난 거니까 네. 주민들이 엮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시죠. 네, 아우 도시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 진짜 지금. 그렇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아주 재밌는데요. 네, 사진 자료를 갖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자, 네. 홍선희 선생님부터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건 초등학교인데요. 예, 초등학교 이거 아, 옛날 사진. 네. 체육대회이죠. 이게 승덕초등학교 체육대회인데 저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저희 큰애가 네. 여기 앞줄에 앉아 있는 애 중에 모루 앉은 애거든요. 뭐가 이제 마음에 안 맞는 모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돌아보고 있는 뒤돌아보고 아이예요. 있어요. 네. 그리고 옆에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우리 앞집에 살던 한 학년 네. 위에 네. 언니였어요. 근데 30년 됐나요, 사진이? 30년 채 안 된 우리 딸이 지금 36이 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이 30년 정도. 숭덕초등학교가 올해 창교 뭐죠? 학교 개교 7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릉이 이제 좋은 점이 정릉에는 오래된 학교가 많아요.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그런 학교가 없잖아요. 근데 숭덕초등학교가 한때는 학생 수가 1만 3천 명 정도 돼가지고서 초등학교가요? 초등학교가 그래서 3부제 수업을 했대요. 네. 3부제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고 기네스북에. 하는 그런 네. 학교입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번 사진은 요거는 저희 시부모님이 저기 종점인데 산장 아파트 가서 살으셨는데 선장 아파트도 오래됐죠. 오래된 산장 아파트 아마 한 그 70년대 중반에 지어지지 않았나 하는데요. 역시. 거기에 이제 시부모님 댁에 무슨 뭐 할아버지 할머니 생일이거나 뭐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 여기 지금 원피스를 입었거든요. 네. 그래서 행사용으로. 드레스업을 하는 네. 행사. 이제 그런 네. 곳인데 제가 사실은 산장 아파트에 82년도에 6개월 정도 살았어요. 산장 아파트 참 좋은 곳이고 거기 이제 그 물소리가 새벽이 되면 물 내려가는 소리 들리고 또 종점이 가까우니까 버스 소리 발차하는 들리고. 소리 그런 네. 소리,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 또 하나는 요거는 그 여기 그 종점 있는데 지금 청수- UNI 아파트 앞이겠죠. 아, 정릉천이구나. 차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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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고지 뒤쪽에 있는 데인데 예. 이게 평소에 이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는 건천이었다가 비가 오면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면 금방 이렇게 물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이제 네. 물놀이를 하는 곳인데 사실 이 사진은요 그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그 산책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사진입니다. 네. 그때는 이렇게 생겼었군요. 네. 지금은 요 옆으로 네, 산책로가 산책길이 생겼대요. 되어 있고. 네. 진짜 그러니까 물이 사람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산에서 바로 내려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차갑죠, 깨끗하고 거의 동네 놀이터였겠는데요. 네, 사실은 많은 서울에 주민이 이렇게 많이 나오셨네요. 이렇게 동네에서 한 뭐 10분, 20분 거리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죠. 예. 네. 뭐 좋네요. 국립공원이 동네에 있으니까 네, 또 이런 또 호사도 이런 누리고 것도 이런 기억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한, 네, 행복한 그러네요. 유년 시절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최연희 선생님. 이 아니고 정필원 선생님이시죠? 네, 저는요. 이 사진은 우리 큰애 한 5, 6개월 때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위치는 지금 정릉 이동의 우방 아파트 자리예요. 옛날에는 거기가 바위 산이었어요. 바위로 돼 있었고 뽀뽀라나무가 좀 있었고 개나리꽃이 많아가지고 항상 여기 가서 사진 찍고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개나리꽃이 정말 예쁘게 네, 너무 피었고 예쁘죠. 정필란 대표님도 한미모 영화 배우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은 청수장 계곡이에요. 네, 역시 지금은 청수장. 네.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장면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계곡에 가서 밥을 싸갖고 가서 먹기도 하고 거기에서 직접 해먹기도 하고 애들하고 많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음식 주로 많이 하셨어요? 글쎄요, 피크닉 하면 예나 지금이나 김밥 아니면 김밥. 밥 뭐 도시락 싸갖고 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신나게 놀고 있는 네 사진이네요. 식구들 가족끼리 다 가서 같이 가서 놀았던 정말 여기 사진이고요. 청수고 계곡이 되게 시원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한 번쯤 아마 가셨을 거예요. 네. 인근에 사시던 정릉 분들은. 주민들은 정말 이 그러니까. 사진 하나씩은 다 갖고 그렇죠. 있어요. 네. 저 네. 없습니다. 저는 정릉 계곡에 애들하고 가본 적 없고 옛날에는 정릉에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 엄마가 만나 싶게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옛날에는 풀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곡에서 놀았던 건 아마 수영복이 없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입고 가야 네, 하니까. 수영복이 있어야 되는데 계곡에 쉽게 가서 놀 수 있는 게 아마 그래서 이렇게 돈은 가잖아요. 냈어요? 그때는 입장료가 없었어요. 계곡은 입장료는 없고. 풀장만 들어가는 입장료가 계곡은 지금도 있어서. 입장료는 없어요. 아니죠. 한동안 있었죠. 아 그래요? 아, 중간에 있었어요. 그럼요, 저 있었어요. 없을 때 가가지고. 산에 들어가려면 그럼요. 그 입장료 있었어요. 비쌌어요. 1,500원인가? 네, 쌌네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곡에서 우리 아들 홀랑 벗고 미역 감는 그런 사진입니다. 사진 갖고 나온 거 아드님이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지금 아들은 몇 살이에요? 30살. 네.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30인데 아직 안 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아예 마을에 처녀들이 많이 뒤태가 들어왔어요. 참 멋진 네. 청년입니다. 팬티도 안 입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차마 안 가지고 나왔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리고 최연희 네. 선생님. 저는 아직 시집을 안 가서 네. 네, 가족 사진이나 없고요. 네. 자취를 하다 보니까 슬프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도란도란 찍은 사진은 없지만 제가 정릉을 다니면서 네. 우리 동네를 좀 찍었던 사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요거는 정말 아기자기 예쁘죠. 네. 이게 정릉골이에요. 그 북한산 밑에 쪽에 정릉 3동의 배델교회 뒤쪽은 다 정릉골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게 2010년쯤 저 이사 왔을 때쯤 당시의 사진인데, 근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하지 않는 저렇게 동네죠. 사진으로 보니까 더 네, 멋있네요. 네. 그래서 산 쪽을 찍었는데 이게 이제 봄이 막 오고 있는 때라 꽃들이 막 피어 있고요. 집들이 이렇게 아기자기 있는 곳이죠. 그리고 네. 요 언저리 어딘가가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것도 비슷한 식인데 요쪽으로 가면은 그 드라마 촬영에 많이 나왔던 그런 촬영지로도 쓰였던 집들이 많이 있어요. 70년대 배경으로 네. 하는. 제가 요 네. 집들 좀 밑에 쪽에 네. 한 1년 정도 네. 마당도 있고 하늘도 볼 수 있고 산도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제가 집 동네 주민을 쫄라서 빈집 하나를 들어가서 참 캠핑하듯이 재밌게 살았었던 추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 도시가스 들어와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이런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에너지 절약적인 삶을 살았었고요. 여기 텃밭도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이 갖고는.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밖에서 정릉골을 바라봤을 때인데 정릉골에서 밖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병풍 같은 산장 아파트고요. 네. 대우 아파트고 요거가 이제 서경대 쪽으로 솔샘으로 내려갈 수 있는 풍림 아파트 가는 길이거든요. 제가 이거 보면서 그 이 동네는 옛날과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고 걸어서 5분만 가면 계곡이 나오고 네. 북한산이 나오는 정말 문화유산 정릉도 있고 네네. 천혜의 환경이 있는 도시여서 정말 좋은 마을이다 생각을 하고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사진으로 지난 10년, 30년 추억을 그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저도 어서 가족을 만들어서 한 10년, 30년 후에는 저렇게 찍은 사진을 갖고 나와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꼭 그러십시오. 꼭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마을 네. 방송을 그때쯤이면 계속. 마을 방송이 훨씬 활발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방송에 네. 근데 그 정릉골이요. 네. 정말 밖에서 밑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산동네라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직접 한번 가보세요. 가서 그 골목을 걷다 보면 그 골목을 걷는데 거의 1시간 넘게 네. 걸려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딴 나라에 갔다 온 그런 느낌이 든다니까요. 네. 제가 와.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 골목골목을 다 다녀봤는데 정말 거기에서 딱 1-2시간 골목을 걷다 나오면 내가 딴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잡지 곳이에요. 대표님이시답게 감수성이 아주 예민하시고 정말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동네 이제 소풍할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정말 딴 나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클로징으로 이제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정릉 산병이라는 글이에요. 그 한국의 그 고고 미술사를 개척하신 분이 정릉에 사시면서 이제 정릉의 뒤에 이제 북한산이 있고 이것이 꼭 병풍 같다고 해서 그 아름다운 예, 그걸 보면서 이제 지은 글인데요. 누구나 이렇게 정릉 살면 그런 이제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면서 이제 시가 또 나오고 시상이 떠올라요. 네. 이 가을에 맞는 주제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음악이 이렇게 떠오른 게 그런 음악이 있어요. 이따 끝에 앞에서 잠깐 들으셨지만 이제 그런 음악 들으시고 또 그런 글도 이제 보시면서 또 가을의 그 정취를 또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지금 네. 기억이 났는데 우리 여기에 기타를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주민센터에서 기타를 가르치는 네. 손대영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손가정의 이제 후예인 거예요. 네, 근데 미랑손 그분이 씨. 정릉과 북한산을 주제로 한 그런 네. 가요를 만드셨더라고요.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이제 그런 노래도 많이 이제 보급됐으면 좋겠네요. 네. 뭐 정릉이 뭐 시인과 예술가들의 뭐 그런 동네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자주 더 놀러 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훈훈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제 요즘에 보면 경전철 공사도 많이 하고 이제 대진버스 차고지도 옮긴다고 하는데 또 정릉의 이런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좀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이 글쎄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정릉이 물론 변해서 좋고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대 쪽에 집이에요. 솔샘길을 끼고 있는데 지금 그 솔샘길이 생김으로써 종로 쪽에서 가는 강북구 도봉구 사람은 다 그 길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침이면 나가는 길이 막히고 저녁 되면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우리가 집에 밖에 나왔다 들어가려면 보통 이 아리랑고개에서 그 집에 가는데 3, 40분? 심할 때는 막 한 4, 차가 50분까지 막혀서. 걸려야 돼. 근데 지금 현재 또 공사 중인 그 국민대 쪽에서 내부순환도를 타는 길이 공사 중이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월곡동까지 내부순환도를 타러 갈 때 너무 차가 막혀서 여기서 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사가 시작될 때 너무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반가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만약에 그게 내부순환도로 타는 게 생기면 강북구, 도봉구 사람 물론 다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양쪽 차선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차난이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변하고 발전하는 게 네.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우리가 생활의 방식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차를 안 갖고 차를 다녀요. 안 근데 갖고 그게 다니는 것 과연 같은데. 현실적이지, 현실적으로 차를 안 갖고 다닐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변함만큼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홍소연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보면 여기 정릉 버스 다니는 대로변에 지금 뭐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거든요. 그거는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생기면서 주민들이 젊어지니까 애들 데리고 이제 외식을 하러 많이 오고 하는데 사실은 전통시장 안에도 또 오래된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식당에 주민들이 좀 많이 갔으면 하고, 그리고 정릉에 사시는 오래된 주민들은 대부분 뭐 70대 많이 계시죠. 70대, 80대 계시고 수입이 그러니까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정릉에서 이렇게 먹는 거나 아니면 뭐 의료 아닌 다른 것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품앗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화폐 같은 거를 만들어서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시스템을 좀 시도를 네.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좋은, 그리고 할 예, 수만 있다면 예, 정말 예. 좋은 거겠죠. 그리고 제가 이 자리를 꼭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저희 동네에 민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사는 정릉 감리교 골목이 있는데 이거 정릉 감리교 옆에 빈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한 지금 거의 25년, 30년 가량 방치된 채로 이 상태로 있거든요. 빈집이에요. 여기 개인집이에요? 개인 집이에요. 무너진 것 근데 같은데요? 하여튼 무슨 교회와 분쟁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건데, 이게 수십 년간 집이 방치된 상태니까 여기 가게 지나가기가 무섭고 네. 냄새가 나고 비 오는 날 이거 토사가 흘러내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구청하고 지역에 이제 우리가 뽑아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합심해서 이게 꼭 이제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손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개인 자산이라 개인 어떻게 할 수 자산이- 없는 거예요? 그거라고 하지요. 철거를 그렇지만 따로 그거는 뭐 열심히 노력을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편하시겠어요. 네. 너무 심하다. 네.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면은 꼭 좀 네,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예리하면서도 굉장히 동네 관심. 누구나 다 정말 절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네, 정필원 선생님도 그러시고 두 분 다 정말 평소에 동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다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문제점들, 그런 개선할 점들이 있구나 싶은데요. 최연희 선생님도 혹시 네, 저는 이제 약간 당부 같은 건데 네, 오래 사신 분들은 동네도 잘 아시고 동네에 대한 애정도 많으시고, 그래서 뭐 변하면 변화 또는 이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시는데,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주민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알려주시고 네. 젊은 주민들이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주민들도 좀 동네에 관심 갖고 할 수 있는 거를 자기들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 네, 좀 사실 버들립 축제도 저희가 동 전체가 축제를 하는데 네. 아는 주민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서로 알고 교류하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민 스스로도 찾지만 네, 다른 이제 선배 주민님들하고 네, 뭐 관공서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쓰레기도 쌓이면 치워주세요 민원밖에 안 넣으시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왜 거기 쓰레기가 쌓일까? 네, 를 생각해서 원인을 해결하려는 거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 동네에 있는 가게들도 많이 다녀주시고
같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저처럼 네. 정릉에 오래오래 살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때요? 그 마을버스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이거 방송하는 이런 거 네. 마을버스에 나가면 되잖아요. 맞아요. 방송에 나가게. 우리 지금 하는 이 벌써 안 안 볼 네, 수 네, 없는 네. 거예요, 그거는요. 맞아요. 저. 사실 주민들이 이 방송을 네. 찾아서 본다는 거는 생각도 못하지만 홍보도 안 돼 있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또 할 수도 없고 시간 바쁜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그랬지만 시간이 한가해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할 줄을 몰라서 사실 못 보거든요. 네. 근데 마을 버스나 버스에서, 이런 네. 데서 이런 게 항상 틀어놓으면 접하는 곳에서 어머, 본다고.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센터장님이 들으셔야 하는 네, 말씀인 것 들어주실 같은데요. 네, 이거 꼭 좀 들으시고 마을버스나 또 정말 뭐,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어디 카페나 네. 뭐 이런데 이렇게 맞아요. 네, 와. 성북구에서는 아무 데서나 볼 수 네. 없게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TV를 보다가 마을 TV를 보니까 고기 반찬 막 먹다가 웰빙 그 유기농 신선한 거. 예, 네. 먹는 것처럼 되게 신선하고 아주 이렇게 유해하지 않고 이제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마을 TV 많이 시청해 주시면 활성화되고 통통 좋겠네요. 이야기 특히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광고를 네.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 나눠야 될 것들이 이제 또 오래 사셨는데, 이 동네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단골이죠. 네. 뭐, 단골이 있으신가요? 어떤 단골이 있으세요? 저는요. 네. 그러니까 직장 갔다 오면서 정릉시장에서 야채 이런 거 먹을거리를 사고 그리고 간 가게라고는 저희가 정릉 감리교회 골목 사는데 예전에는 거기에 중턱에 세탁소하고 뭐지 자파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는 곳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우리 식품점 자파상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45년 하면서 그걸 운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래서 역사가 아니면은 얘기가 그래서 안 되는 그거 제 분인데요. 네. 우편물도 다 그중에서 그러니까 택배 같은 거 그래서 받아주고 옆에 세탁소도 그랬는데 최근에 세탁소 하시던 분이 그만두고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이제 같은 동네로 이사 가셔서 명절에 무슨 과일 같은 거 선물 들어오면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집에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네. 이웃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두 분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마을에서 마을 활동 참여하면서 요즘은 아주 많은 정릉에 아는 사람 길에서 만나는 사람 100명 이상 돼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박수. 네. 또 여기 선생님도 그만한 연륜이 되셔야 돼요. 단골이라고 네, 하려면은. 글쎄요. 저는 물론 뭐 가게나 마트, 식당도 있지만 제가 유일하게 네. 제일 많이 찾는 거는 주 2, 3회 정도 최소한 주 2, 3회? 특별한 일 아니면 찾는 곳이 뭐죠? 제가 좋아하는 사우나입니다. 아, 네.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가장 바쁘시더라니 어쩐지. 바빠도 정말 새벽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피부가 사우나는 그게 잠깐이라도 원인이었군요. 그게 비결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갔다 올 시간을 꼭 짬을 내는 그런 유일한 제 낙이고요. 네. 정말 머리 아프고 좀 골치 아프고 막 신경 써야 될 일 있을 때도 사우나 가서 있으면 다 그 순간 잊어버리게 되고 정리가 돼요. 네. 그래서 유일한 쉼터이자 단골인 사우나예요, 네. 저는. 그 사우나도 뭐 역시 몇십 년 된 거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서울 시내 좋다는 사우나, 잘하는 사우나는 다 찾아다녔어요. 네. 혹시 여기가 간증막. 정릉 사우나인가요? 네, 정릉 이동에 있는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책 한 권 내셔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 멤버들이 다 있어가지고요. 멤버. 제가 어디 타 지역을 가도 항상 사우나를 가요, 나는 정말. 어디 여행을 가나, 어디 이렇게 지방에 가도 네, 네. 꼭 사우나를 들려요. 들려가지고, 네. 잠깐이라도. 그러면 사우나에 가서 보면 그 지방에 네. 그 지방에 흐르는 뭐 느낌 그게 그죠, 다 주민들 삶이 나타나요. 거기 있으니까. 그럼요. 정말 그래서 항상 제가 가는 사우나를 가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한번 해보세요. 지방에 갔을 때도 사우나 선생님, 가면 이번 늑말 잡지에 사우나 얘기 꼭 넣으셔야 돼요. 글쎄요. 너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사우나에서 뭘 나눠 먹어요? 네. 커피, 냉커피 내지는 뭐 하여튼 같이.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가지고 와서 먹고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사우나를 씻고 뭐 때밀고 이런 게 아니고 쉬면서 즐기는 때밀고. 거예요. 제가 정말. 한 번은 사직동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소금 사우나를 가봤거든요. 낡은 하는데
저는 사실 뭐 취재하느라고 갔는데 한 2시간쯤 있다 가니까 할머니가 붙잡아요. 돈 냈는데 왜 벌써 가느니 놀다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한번 하루를 들어가니까 즐기는 거예요. 이제 자주 안 간 문화군요. 사람들은 네, 이게 문화군요. 정말 씻으러 오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씻는 게 아니고 저는 씻으러 그냥 저도 즐기러 쉬러 가는 거예요. 쉬러. 이 정도 연륜 되면 저희도 이제 네, 즐기러. 나중에 아마 그렇게 될 네. 거예요. 저는 그거 씻는 것도 아니고 즐기는 것도 아니고 어깨가 걸려서 가요. 어떻게? 아, 네, 그런 적이고. 네, 또 여기 새내기 주민님. 저는 사실 카페를 좋아해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든 외부를 가면 좀 카페를 가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드나들기가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인가 이제 좀 아지트 좀 네. 사는 겸 보는데요. 정릉에서는 요즘 장부를 놓고 결제해 가면서 많이 가고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 정릉 입구에 네. 그 아동 청소년 센터 있잖아요. 네. 그거 밑에 1층에 휴카페가 있는데요. 거기는 커피를 팔지 않고 직접 만든 수제 담금차를 팔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딸기 에이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네. 맛으로 코로록 마시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네, 호로록 드실 것 같아요, 왠지. 한 입밖에 안 돼서요.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아까 결혼 말씀하셨는데 네. 두 분이 데이트 어디서 하시는지. 저희가 비밀 연애를 할 때는 참 주민들이 알아주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길거리를 같이 다녔는데요. 일하는 줄 아시고 그죠. 일하는 줄 다 알죠. 등등 읽어주시고 그랬고 나중에 저희가 결혼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른들이 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저희가 민망할 정도로 네. 일하는 사이인 줄만 아셨다.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주로 제가 이제 외환은행 뒤편 쪽에서 사는데 그 외환은행 골목에 있는 그 메밀국수 집에서 한 네. 그릇을 뚝딱 먹고 네. 나와서 그 앞에 그 버스 정정에 대원서점이라고 오래된 서점이 있어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그래서 거기서 책 보고 네. 우리 신랑이 책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책 보고 책만 보나요? 책을 정말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네. 책을 열심히 보고 손 붙잡고 나와서 그 사동 성당 옆에 있는 카페에 가서요. 달달한 거 마시면서 네. 손 꼭 붙잡고 네. 내 집에 갑니다. 네, 박수. 근데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네. 근데 그 꿀이네요, 책방이 지금 책방을 하다가 예전에 그 비디오 가게 으뜸과 버금이가 비디오 네. 가게 아,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서점인데 네. 정릉 청수도서관에서 책을 이제 동네 책방 살리기 위해서 네, 거기서 그렇죠. 책을 동네 이제 책방에서 구입을 구입해 해주고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도서관 서점이 최근에 거기 입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데크를 넣고 했는 것이 주민들을 위한 무슨 작가와의 만남 네, 행사를 네, 네. 하기 위해서 들었어요. 그걸 했다고 네. 해서 지역 활동. 네, 지역 심수처럼 활동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평상시에도 저 버스 바로 앞인데 소파를 놓고 소파를 이제 놔주셔서 어르신들은 맞아요. 버스 기다리면서 정말 앉아 고마웠었어요. 계시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동네 가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정릉은 그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동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조금 마무리하라는 사인이 들어와가지고요. 네. 이 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 티 협찬을, 티에 대해서 여기 선생님이 의상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티셔츠 디자인이 소개를 굉장히 해야죠. 예뻐요. 이 티셔츠는요 여기 있는 이제 그림은요 곽희수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 그린 이 사람 주로 이제 난지도나 아니면 뭐 한남대교 이런데 전망대 같은 거인데 자기가 설계한 건물들을 갖다 이렇게 스케치 드로잉을 하고 옆에 여기 시인 이름 강정인가 한 시인의 시를 네, 써가지고서 강정은. 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한민국 건축 대전에서 이거 전시하면서 티셔츠로 자기 자기 전시를 전시 했어요. 공간을 벽을 이거를 시작해서 거기서 제가 그림이랑. 입수한 네 벌의 티셔츠. 네, 레어템인데요, 아주. 전 사실은 우리 정릉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티셔츠 정릉 천변이나 이런 거를 깔끔하게 그려서 좋네요. 티셔츠를 만들고 손수건을 만들고 그런 선생님 계속 천재세요. 아이디어가 계속 네, 나오고 아티스트 있으세요. 천재. 저 좀 잘 사용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을 들으니 정말 끝도 없이 정릉 얘기가 줄줄 나오는데요. 이제 좋은 얘기는 좋은 얘기대로 또 계산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그런 거대로 다 소중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라고. 그 마지막만 다시 갑자기 뭔가 너무 따뜻해. 포럼에서 발표하고 계셔. 아 그래?
클로징 멘트는 이거 하지 네. 말을까? 이거 하지 말까? 클로징 멘트 다시 할게요. 제가 드릴게요. 네, 그거 클로징으로 나갈 거예요. 그거. 그 전에 동영상. 고전 멘트. 네, 그건 마지막에 동영상. 아까 연결을 이렇게 대표님 보시다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쪽 먼저 보시고. 그럼 인사할 때 마지막 한 마디씩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그거 하지 말까요? 시간이 없잖아요. 네. 그냥 후. 안 하고 그냥. 그럼 자연스럽게 좀 대표님 보다가 이쪽 이쪽보다 이렇게 보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네. 하이 큐. 아, 네. 오늘 삼터 정릉을 주제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간디가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릉선이 흐르고 시장에 사람들이 오가고 오랜 이야기들이 있는 성북구 정릉동이 바로 그런 평화로운 마을인 듯 싶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멘트 있어요. 네. 또 아까 좀 다시. 네. 어떤 거부터?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안녕. 인사하는 거? 네. 하이 큐.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히 마무리 인사. 마무리. 다시 하이. 마지막 뭐였지?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할게요. 네. 하이 큐.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말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또 나와주세요. 네. 자, 여러분도 이런 동네에 살고 계신가요? 통통 동네 이야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 해 뭐야? 마지막 난 좋은데. 네, 그렇게. 그냥 가. 진짜 이거 좋아? 자연스럽게. 끊고 그다음에 이제 클로징 그거 올라가는 수고들 하셨습니다. 음성 따시면 돼요. 저희 사진 한 방만 찍어주세요. 많이 찍었어. 핸드폰으로 아니, 저희 얼굴 핸드폰으로.